네, 글로벌 증시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결고리 오늘은요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간밤에 유독 밀렸던 테슬라죠. 미국의 교통당국 쪽에서 이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인데요. 확실하게 악재네요. 뭐 테슬라가 사실 어제 보면은 한 4% 정도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실 지수만 보게 되면은 아침에 안 좋았다가 오후장으로 가게 되면서 많은 부분 낙폭을 줄였었었는데 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4% 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동참을 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이 오토파일럿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제 이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었었는데 네, 그것을 이제 이 전수조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미 도로 교통안전국에서 조사를 착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예. 뭐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뭐 이러한 뉴스치고는 뭐 그렇게 크게는 하락은 안 했어요. 4%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나왔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공개된 문건을 보게 되면은 18년도 초 이후에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하는 이 테슬라 자동차의 이 비상 대응 상황에 관련돼서 벌어진 이 사건이 한 11건 정도 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다친 사람 17명 그리고 사망한 사람이 1명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건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예. 미국 내에 약 76만 5천 대의 테슬라 차량 관련돼서 조사를 실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2014년에서 2021년도까지 모델 Y, X, S3 이 뭐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하네요. 되고요. 네. 예, 이 아다스 시스템 관련돼서 예비 평가를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가 4% 정도의 하락을 보였는데 테슬라만 또 하락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중국의 전기차 3인방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큰 폭의 이 하락폭이 나왔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샤오펑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6% 이제 어. 넘는 이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리오토 같은 경우에도 한 3.49% 네. 그리고 이슈가 있었던 이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5.8%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네. 중국 전기차 3인방들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었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뭐 새로운 전기차 이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에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오에 대한 이제 이슈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8월 12일 날 이 31세 중국 남성이 니오 관련돼서 네. ES8의 이 운전자 보조 기능을 사용하던 중에 이게 모델명이겠죠? 네, ES8. 이 고급 차량 모델인데 아, 그렇군요. 이 모델 이제 이 운전을 하게 되면서 역시나 니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 보조 시스템이 있었었거든요. 테슬라하고는 다른. 네, 예. 테슬라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토메이션, 이 네. 오토파일럿 관련돼서 사용이 되는 거고 여기는 핸즈프리라는 이제 이 다른 거구나. 자율주행 이제 프로그램이 예, 예. 있게 되는데 네. 이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중에 충돌해서 사망을 이제 어허.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물론 여기에 나온 것은 아직까지는 뭐 이걸 정말 사용을 하다가 사망을 했다라는 내용까지는 아직은 안 예, 나왔었는데 평소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SNS에 니오 관련돼서 이 핸즈프리 주행 시스템 관련돼서 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많이 올렸었대요. 그게 그래서 추측이 되는 거군요. 네, 그만큼 이 자율주행을 사용을 하다가 네. 이런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두 차례의 이제 사건이 나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고급 이 운전자 보조 기능에 대해서 규제를 더욱더 확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우려감이 나오게 되면서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사건 모두 보게 되면은 자율주행 관련돼서 그러네요. 이러한 이제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음. 이런 정부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착수하게 되고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에 따라서 자율주행 관련된 뭐 투자 센티멘트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이제 이번 주에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또 AI 데이를 그렇죠. 이제 예정돼 개최를 있죠. 예정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직 뭐 모멘텀은 이슈적인 모멘텀은 한 가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 시장은 테슬라가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보다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이전에 이러한 이 무슨 데이를 보게 되면은 관련돼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 코멘트가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호각제가 좀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렇다면 전기차 중에서도 자율주행 쪽으로 포인트를 딱 맞춰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로 좀 이해가 되거든요. 종목들은 어떤 거 볼까요? 뭐 아무래도 국내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예전부터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라닉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게 될 텐데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을 조금 같이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 관련돼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였었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오히려 오늘 만약 이런 이슈로 인해서 조정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더욱더 매수로서 접근을 해보기에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이슈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도 나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은 이슈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실적이 기반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더욱더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모트렉스 오늘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서 미칠 수 있는 종목들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연결고리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주제. 메타버스군요. 로블록스.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쉽다라는 뜻이네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나왔습니까? 로블록스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이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2분기가 그 이전부터 비수기라는 이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역시나 예상치를 하회를 하게 되면서 시간의 시장에서 그닥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장 중에도 보게 되면 장 마감 때 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최고로는 마이너스 7.8%까지도 이제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뭐 많이 줄어들어서 한 4.5% 정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2분기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 매출액의 예상치가 지금 6.8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나온 수치를 보게 되면 6.6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약간 밑돌았네. 그런데 사실 요즘 보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하회를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치를 충족을 하지 못했다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테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는 많은 부분 안 좋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에 일일 활성자 수가 상당히 중요하게 될 텐데 전월 대비했을 때보다 8% 정도 이제 늘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60만 명 정도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비드 바츠키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대한 진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나라를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분기에 보게 되면 일본하고 중국에서 진출을 하게 됐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좋은 성장이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유저가 만든 게임이 이 글로벌적으로도 많은 인기를 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사실 뭐 로블록스 코리아 법인에 대한 뉴스도 나왔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뭐 그렇게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많은 국가하고 기능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다 보니까 로블록스가 예전에는 사실 10대에서도 10대 초반 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던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령층이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 보게 되면은 13세 이상의 사용자 수가 50%를 이제 상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소셜 미디어에 대한 기능을 더욱더 개발을 하게 되면서 단순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 대한 부분도 더욱더 확대를 시킬 수 있게 뭐 관련된 회사를 인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실적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월가에서는 평가가 나온 부분이 있었었는데 월가에서 평가가 나온 부분 중에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거는
이 로블록스의 가장 큰 우려감은 이 로블록스에 대한 큰 기대감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성장에 대한 부분이 로블록스가 많은 부분 계속적으로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은 사실상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제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7월달에 나온 이제 벤치마크에서 나온 이 전망이었었는데 이 계약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서 이 사용자하고 소비 감소에 직면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공부해야 되니까요. 예, 투자 의견이 매도 그리고 목표 주가도 75불로 하향 조정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시간에서 75불까지 내려오게 됐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시장에 뭐 화두기도 해서 국내에서도 여러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요. 어떤 종목도 체크해 볼까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외의 이런 이제 로블록스라든지 아니면 유니티라든지 이러한 종목들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로블록스가 이번에 실적이 사실 안 좋게 나오기는 했지만 네. 그 전에 사실상 이러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었던 유니티 같은 경우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실적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로블록스 이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은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대기업도 많은 부분 이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확실히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는 한 번에 상승 파동은 끝난 부분이 있어요. 뭐 자이언트 스텝 그렇군요.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맥스트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이 어느 정도의 많은 상승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정 구간에 지금 진입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가격적인 조정이 더욱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런 가격 조정한 이후에서는 사실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게 될 거고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도 이제 실적 시즌이 오늘로써 이제 마감이 되게 될 텐데 네. 그러한 이제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관련해서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